영국 디 애슬레틱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임 100일을 맞아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도 등장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변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구단이 나를 선임한 배경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단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단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켰는데요. 네임밸류가 있었어도 현재 기량이 하락하고 팀 전력과 전술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로 작년 주장단이었던 호이비에르, 요리스, 다이어입니다. 이들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후보 혹은 명단 제외로 경기장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을 떠나라고까지 했으나 떠나지 못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결국 스쿼드 등록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부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태프들도 초면인 사람들인데요. 함께 팀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비결에는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각 스태프들의 전문 분야를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핸들을 맡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 돋아주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한 팀이 되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은 의료팀을 향해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앙제 감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존중과 권한, 책임으로 스태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변화되었다. 이제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날에는 클럽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경기하러 가던 문화도 바꾸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과 경기 전날에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결국 스태프들과 선수들은 만족해하며 권한에 대한 책임, 동기부여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라커룸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캡틴 손흥민에게 라커룸을 맡겼습니다. 라커룸은 선수들의 공간이고 선수들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로메로, 메디슨이 함께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며 함께 한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보란듯이 손흥민은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며 현지 매체와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경기 관중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친 것과 이번 히샬리송의 극장 동점골 활약의 스포트라이트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 캡틴 손흥민을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대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히샬리송은 활짝 웃지 못하며 어색해했고 이때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등을 밀며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히샬리송이 웃으며 팬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고 손흥민은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공신력이 높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도 손흥민의 품격을 극찬했는데요. 로마노 기자는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캡틴의 멘탈리티, 할 말이 없다. 그저 리스펙트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손흥민이 히샤를리송 등을 밀고 있는 영상을 본 팬들은 진정한 캡틴, 너무 감동적이다.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주장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몇 년 전에 주장이 됐어야 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벌리전에서 3골을 터뜨리며 유럽 통산 200호골까지 단 3골만 남겨둔 손흥민이 이날 대기록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 달성에 실패하면서 후반전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히샤를리송을 경기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왜 토트넘이 손흥민을 팀 주장으로 선임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SNS에 오늘 서포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며 정말 대단한 정신력과 소년들의 싸움이었다. 가자 스퍼스! 라고 작성하면서 셰필드전 역전승의 공로를 팬들에게 돌리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리더십 속에 하나로 똘똘 뭉친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 후 리그 5경기 4승 1무라는 최고의 출발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시즌 종료 후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에 5경기를 치렀는데요. 몇몇 분들은 셀레발 치지 말아라 등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앙제 감독은 웃으며 화답했는데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린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즌 토트넘 경기는 정말 최악이었고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는 너무나 재미있다. 그냥 재미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고 멋지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통한 강력한 압박, 유기적인 팀플레이, 공격적인 축구 등으로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며 이기기 위한 축구가 아닌 우리의 철학을 고수하며 이기겠다고 선언한 앙제 감독인데요. 그 중심에는 매번 불만만 이야기하고 서로 탓하던 라커룸을 변화시킨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속에 하나로 똘똘 뭉친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 후 리그 5경기 4승 1무라는 최고의 출발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시즌 종료 후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손흥민과 혼란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결정력을 조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과 신기해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작년 득점왕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토트넘의 시즌 초반 4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 기회 숫자와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5차례 슈팅을 기록했고 이전 3경기 슈팅 숫자와 같았다. 벌리전 기대 득점은 1.12골이었고 이전 3경기 기대 득점은 0.26골이었다.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기대 득점보다 1.88골 더 많이 넣었다고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한 경기로 손흥민의 결정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더 명확한 분석을 위해선 지난 5시즌 동안 손흥민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은 2021년도 시즌 기대 득점이 15.99골로 정점에 올랐고 23골을 터뜨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대 득점 대비 득점 숫자에서 지난 5시즌 중 3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탑3에 올랐다고 언급한 후 손흥민은 2020년도 시즌 기대 득점 9.74골이었지만 17골을 터뜨렸고 7.26골을 더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혼란과 비교하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극찬했는데요. 손흥민의 기록은 혼란드와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띈다. 혼란드는 지난 시즌 기대 득점 28.66골 상황에서 36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보다 7.34골을 더 넣었다. 이에 반해 손흥민은 기대 득점 대비 득점 숫자에서 지난 시즌 혼란드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이어 기대 득점으로 평가할 때 손흥민의 시즌 초반 3경기에서의 포지션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흥민은 센터포워드로 출전한 벌리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며 손흥민의 결정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 축구계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음바페, 혼란을 꼽고 있으며 메시, 호날두 시대 이후 이제 음바페, 혼란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중 한 명인 혼란과 동일한 기대 득점 값을 이룬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잘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의 지원이 더 탁월했다면 아마 넘어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강력한 점유와 공격 축구를 선언하고 있으니 최전방에서 계속 뛰면서 제대로 혼란과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